자, 시작은 구분구적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구적법. 구분구적법. 사실 구분구적법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나가는 게 의외로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분구적법을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구적법은 말 그대로 뭐냐면 구분을 하는 거예요. 구분을. 나누는 겁니다. 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적이라는 걸 구하는 겁니다. 적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구분구적법. 구분구적법 이런 게 아니라 구분, 구, 적, 법 이렇게 끊어서 읽는 겁니다. 알겠죠? 구분, 구, 적, 법. 적은 무슨 적을 말하는 거야? 적. 면적, 넓이 아니면 부피는 체적. 그런 적들을 구하는 거라고. 알겠죠? 누적해서 쌓여나가는 그런 것들을 구해나가는 걸 구분구적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이 미적분 1에서 공부했었던 가장 기본적인 구분구적법 있지? 그것에 대한 개념들도 엄밀하게 잘 안 잡혀있는 경우들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들이 잡혀있다 할지라도 구분구적법이 있는 그대로 네모 반듯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네모 반듯한 거랑 조금 다르게 나와. 조금 다르게 뒤틀어서 나와. 그러다 보니까 그 뒤트는 것들에 대해서도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적분을 제대로 개념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분구적법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편의상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fx가 있는데 편의상 fx가 증감수라고 가정을 하는데, 이건 단순히 편의성 때문에 그런 거지 그냥 증가라고 가정을 하고요. 얘는 편의성 때문에 그런 거고, 연속은 뭐예요? 연속이라는 가정을 하는데 얘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알겠죠?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필수적으로 가정이 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연속함수만 적분을 하기로 한다라는 조건들을 엄밀하게 잘 알아놓으세요. 만약에 함수가 연속함수가 아니라고 되어 있으면 적분을 할 수가 없어서 적분에 대한 다른 자세한 멘트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을 알아서 참고로 문제를 풀어주셔야지 그냥 순진하게 아무 함수나 적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연속함수고 이런 녀석에 대해서 이제 넓이를 구해나가는 과정들을 얘기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함수가 x축이 이렇게 있어서 A에서부터 B까지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해주고 싶었단 말이야. 자,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이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뭐라고 배웠지? 잘게 쪼개가지고 넓이를 구해나가서 합치면 극한값이 저 넓이 향해 간다라고 배웠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과정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써보자 이런 얘기지. 옛날에 논술 초창기 때요. 막 2009년도 막 이러던 시절에 고려대든 뭐 국민대든 뭐 이런 구분구적법 자체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냥 호수 지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놔. 이상하게 동그라미 막 그려가지고 이렇게 생긴 호수 지도 그려놓은 다음에 호수의 면적 구하는 법을 설명하시오. 그 학생들 입장에서 이거는 비정형의 모양이니까 구분구적법으로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구분구적법을 막상 자기가 엄밀하게 증명을 해보려니까 기억이 잘 안 난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막 망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막상 써보면 안 돼. 예를 들면 저 넓이 구하는 방법을 구분구적법으로 여러분 한번 직접 써보세요 라고 했을 때 논리적으로 문제없이 쫙 쓰는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왜 그러냐? 일단 첫 번째, 교과서 자체도 문제가 있어. 약간 이상하지? 교과서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다시 적분 있잖아. 적분. 엄밀한 적분이란 이렇게 정의된 것들 있지? 그 정의 자체가 대단히 수학적으로 높은 차원의 주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연속함수를 대상으로 적분을 정의할 때조차도 적분이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고등학교에서도 넘어갈 건 넘어가고 해야 될 것만 해야 되면서 약간 뭔가 군더더기를 좀 빼서 핵심만 딱 설명하고 넘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엄밀하게 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좀 넘어가도 되는지를 학생들이 명확하게 알기가 따로 신경 쓰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점을 짚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얘기하는 구분구적법을 통한 넓이 구하는 방법을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그대로 암기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다시피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누가 이상한 모양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시키면 1에 1에 1에서 무조건 넓이 이렇게 됨 이렇게 하는 걸 쫙 그냥 써나갈 수 있게끔. 알겠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오늘 수업 대성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일단 얘를 구분을 해요. 어떻게 쪼갭니까? n등분을 보통 하죠. n등분을 보통 합니다. 이게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n등분을 합니다. 1번 n등분을 한다. 근데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일반적으로는 n등분을 시키지만 각 조각의 폭이 0으로만 가면 다 가능합니다. 다시 뭐라고? 자, 잘 들어 다시. 자, A서부터 B까지가 있어. 구분구적법으로 쪼갤 때 어떻게 쪼갠다고? 잘게 쪼개는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쪼개냐면 n등분을 해서 등분 다 n개를 똑같이 자른다고. 똑같이. 그 상태에서 n을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 다 동시에 다 똑같이 어떻게 돼? 동시에 다 얇아지겠지. 자, 그렇게 해서 쪼개 나가기 시작하는 게 교과서가 설명하는 방식인데, 원래 수학적으로는 각 조각의 폭이
각 조각의 폭이 얘랑 얘랑 폭이 달라도 좋으니까, 얘랑 얘의 폭이 달라도 좋으니까 각 조각의 폭이 어디로만 간다면 0으로만 간다면 걔도 그 넓이를 향해 간다는 게 보여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봐봐. 이 함수의 역함수가 이렇게 있었던 거야. 이 f라는 x의 역함수가 있었던 거야. 그럼 역함수를 때리면 요렇게 만들어지겠지. 요렇게. 이렇게 역함수를 때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그럼 봐봐. 이 폭은 어때 얘들아? 이 폭은 다 다르지. 그런데 역함수를 쭉 적분하면 이 넓이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보통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받아들여서 수능 문제 풀 때 문제를 풀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수학에서는 각 조각의 폭이 0으로만 가면 항상 다 원래 넓이를 향해 간다는 게 보여져 있는데, 보여져 있는 것과 별개로 그건 여러분이 못 보여요. 여러분은 뭐만 할 줄 안다고 웃니? 등분밖에 못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등분을 한다라고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참고로 뭐라고? 각 조각의 폭이 0으로만 간다면 다 되는 거지만 n등분만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구분구조법을 배우실 때는 미적 1에서 구분구조법을 생전 처음 배울 때 보다 조금 더 엄밀하게 들어가는 중인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증감수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건데, 왼쪽 가지고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값이 가장 작아지는 값이 만들어지겠죠? 가장 값이 작아진 애들이 만들어지겠고, 오른쪽 값을 때리면 뭐가 돼요? 값이 가장 커지는 값이 만들어지겠죠? 맞습니까? 가장 값이 커진 애들이 만들어지겠죠? 가장 작은 애들과 가장 커진 애들이 만들어지겠죠? 이해 가십니까? 가장 작은 애들과 가장 커진 애들이 만들어지겠고, 그래서 어떻게 따지기로 했냐면, 자, 왼쪽의 녀석들을 SN이라고 하고 오른쪽 녀석들을 TN이라고 해서 분명히 가장 커진 녀석과 가장 작은 녀석들을 구하면 중간 넓이 S가 분명히 이렇게 존재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알 수가 있죠.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니? 이미 N이 무한대로 가면 SN이 어디로 간다는 걸 알고 있어. S로 간다는 걸 알고 있고, TN도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간다는 걸 알고 있어. S로 간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치? 그건 알고 있는 거고, 왜 얘네가 S로 가는데 는 의외로 모른다니까? 의외로 몰라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요 S랑 SN과 S의 사이가 재밌는데, 보세요. 일단 여기서 SN은 아무리 N이 커져도 죽었다 깨어나도 S를 넘을 수 없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SN은 아무리 잘게 잘라도 뭐가 된다고? S를 넘을 수가 없어요. 이걸 뭐라고 배웠더라? 우리 수열일칸 할 때? 먼 게? 상계. 그치? 지가 아무리 커져도, 아무리 잘게 잘라서 커져도 S를 넘을 수가 없다고 상계라고. 그럼 여기서 SN은 얘들아 증가하니? SN은 증가해? N이 점점 더 잘게 자르기 시작하면 넓이가 점점 커져? 그렇다고 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힘들지만 그렇다고 봅니다. 교과서도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다고 보세요. 무슨 말이냐? 얘를 더 2N으로 더 잘게 잘라봐봐. 2N으로 잘게 자르면 어떻게 돼? 요 네모만큼, 반쯤 되는 네모만큼이 더 추가되기 시작하겠지. 그러니까 SN보다 SEN이 어떻게 돼? SEN이 더 커지고, SEN보다 S4N이 더 커지지. 숫자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 점점 SN은 커진다고 보는 거야. 쌤, SN하고 SN 플러스 1은 어떻게 큰지 어떻게 하나요? 솔직히 말해서 몰라. 엄밀하게 따질 수가 없는데, 그냥 SN, SEN, S4N을 보면 점점 가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SN은 뭐라고 본다고? 증가한다고 보는 거야. 증가. 1번 증가한다. 얘가 1번 증가한다. 두 번째 증가하고, 두 번째 뭐 한다고? 상계다. 얘들아, 증가하고 상계면 뭐라고? 얘가 증가하는 수열이야. 그 다음에 얘가 상계야. 그럼 뭐가 된다 그랬지? 무조건 수렴한다. 증가하고 상계면 수렴한다. 이렇게 배운 게 다시 나올 때 졸라 체계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 와, 공부란 정말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요. 알겠죠? 착착착착 이론이 쌓여 나가니까 거기 점점 빌드업이 되면서 더 높은 데로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TN도 마찬가지. TN 어떻게 됩니까? TN은 감소하겠죠. 점점 S를 향해 갈 테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하계예요. 하계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돼요? 또 역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1번 조건이 만들어져요. SN이 수렴한다. 2번 조건 TN이 수렴한다.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게 구분구조법이 전부인 줄 알아. 이게 구분구조법이 전부인 줄 아는데, 얘들아 절대 아니다. 구분구조법에는 정보가 하나 더 숨어져 있습니다. 뭐가 있는 줄 알아?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tn과 sn의 차이가 0으로 간다라는 3번 조건이 붙어야 구분구조법이 완성됩니다. 써보세요. tn과 sn의 차이가 0으로 간다. 자, 위에 큰 녀석이 있었어요. 위에 큰 녀석.
작은 녀석과 큰 녀석을 뺐더니 이렇게 틈틈이 차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도 틈틈이 차이가 만들어졌겠죠.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이렇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노란색들 합이 뭐야? Tn 빼기 Sn이지. 얘는 어디로 간다고? Tn 빼기 Sn은 얘들아?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가요. 왜 0으로 가냐면 봐봐. 이 논리가 가끔 수능 기내디에서도 나오는데 얘를 이대로 밀어.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 자, 너 일로 가. 너 저쪽 가서 붙어라. 윙. 여기 가서 붙었고. 너 절로 가서 붙어라. 윙. 너 일로 와서 붙어라.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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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긴 네모가 만들어진다고. 그 SN에서 TN에서 SN 뺀 걸 다 합치고 나니까. n등분했기 때문에. 그치? 자, 근데 얘들아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정해진 길이 F, B에서 FA를 뺀 거니까. 근데 이 폭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폭이 점점 더 어떻게 돼? 점점 더. 폭이 커질수록 폭이 점점 더 얇아지겠지. 그러니까 이 넓이는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요. 0으로 가는데 이게 재밌는 거야. 야, 얘 수렴한다 그랬잖아. 얘도 수렴한다 그랬잖아. 얘가 어디로 수렴하는지 모르고 얘도 어디가 수렴하는지 모르겠지만 각각 수렴한 데끼리 빼버렸더니 0으로 갔대. 그럼 얘네 둘이 어디로 했다는 얘기야? 서로 같은 데로 수렴을 했다는 얘기야. 같은 데로 수렴을 했으니까 그러면 얘가 수렴한 거랑 얘가 수렴한 데가 같은 데라면 그 같은 데가 될 수 있는 건 어디밖에 없다고? S밖에 없는 거지. 얘가 S보다 작은 쪽에 수렴하고 얘가 S보다 큰 쪽에 수렴할 수도 있었잖아 사실은. 근데 둘이 빼니까 어디로 가더래? 그 차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더래? 그냥 0으로 가더래. 그럼 같은 데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디라고? S로 간다. 그래서 TN도 SN도 둘 다 어디로 간다? S로 간다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이걸 일컬어서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구분 구적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n등분 때린 다음에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굳이 증가함수를 다룬 이유는 증가함수였다가 감소함수였다가 증가함수였다가 감소함수였다가 이렇게 구간별로 나뉘면 증가 따로 감소 따로 증가 따로 감소 따로 넓이 구한 다음에 쭉 합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잡아준 거고, 일반적으로 증가라는 가정만 있으면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구분 구적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